서울병원 외과 오남기입니다. 치프렉처라는 이름으로 제가 관심 있어 하고 공부한 바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변화는 그 전부터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은 변화의 가속도를 높이는 드라이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에서 의료계도 비켜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등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우리 의료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로부터의 압력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뒤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파도에 휩쓸려 위태로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커다란 변화라는 파도의 방향을 잘 읽으면 파도에 올라타서 멋지게 서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의 영역에서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문헌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9년 영국의 로열 컬리지 오브 서전에서 발행한 퓨처 오브 서저리라는 보고서에서는 향후 외과의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널리 상용화된 서지컬 로봇은 다빈치라는 시스템으로 다들 잘 아시듯 상당히 벌키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싱글포트 로봇 시스템으로 점차 간결해지고 있고 미래에는 로보틱스의 발전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형태로까지 간결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리얼리티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입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엔도스코픽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되면서 최근의 수술은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VR, AR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완벽하게 3D로 구현되는 해부학적 구조가 눈앞에 펼쳐지고 이 시각 정보를 토대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입니다. 현재는 수술을 하면서 수술에 참여한 오퍼레이터와 어시스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바둑에서의 알파고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수술을 마스터한 AI가 있다면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디시전 메이킹에 어려움이 있을 때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서전은 완전한 로봇의 형태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서전은 우리의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것을 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미래의 서전은 어떤 자동화된 기기의 형태라기보다는 서전의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기술에 힘입어 더욱 진화된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고서에서 언급한 AR, VR은 서전의 비전을 더욱 확장시켜주고 AI는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로보틱스는 더욱 섬세한 술기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3가지 기술의 발전 중에서 로보틱스나 AR, VR은 엔지니어들의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브레인에 해당하는 AI의 영역은 서전이 리더로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의 영역에서 최근 AI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헌을 조사해 보았고 알아본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라는 개념의 시작은 195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리차드 벨만이라는 수학자가 Can Computer Think라는 저서를 통해서 기계가 추론하고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학문이라고 1970년대에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통해서 AI는 자신의 발전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게 됩니다. AI의 발전은 의료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AI 기반의 메디컬 디바이스가 작년 기준으로 23개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FDA에서 승인한 AI 알고리즘은 81가 됩니다. 하지만 보시듯 의료 AI의 발전은 영상, 병리, 그리고 심전도의 영역에서 주로 이뤄졌고
수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 AI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AI,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들이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상하위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AI는 앞선 정의대로 컴퓨터가 인지와 추론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머신러닝은 AI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론에 해당하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영역 중 하나로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콜레시스텍토미를 하는 수술 사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컴퓨터에게 수많은 여러 종류의 담낭 사진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사진에 이것은 담낭이야 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장기를 담낭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알고리즘에게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게 지금까지 네가 학습한 알고리즘에 의하면 이 사진에서 보이는 장기는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장기가 담낭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개별적 데이터 하나하나에 사람이 이름표를 붙여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콜레시스텍토미 중 담낭이 포착된 순간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매우 많은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때 알고리즘은 본인에게 입력된 사진들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진들에서는 다른 사진들과 달리 빨간색의 시각 정보가 유난히 많다. 그렇다면 그 사진들만 따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류된 사진들을 보고 우리는 블리딩이 있는 수술 사진들만 따로 클러스터 지어 놓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뇌와 같이 사고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에 존재하는 뉴런들의 작동 방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뉴런은 보시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셀 바디는 여러 개의 덴드라이트와 연결되어 있는데 덴드라이트는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화학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해서 셀 바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셀 바디는 이 신호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엑손을 통해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런 뉴런의 작동 방식을 차용해서 아래의 그림처럼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인풋 신호들을 수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아웃풋으로 전송하는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수많은 층위로 쌓아놓은 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를 컴퓨터가 추론하고 인지하는 기술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의 영역에 비유하면 비주얼 콜텍스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비전이 무작위의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실제 임상에도 적용되면서 피부과의 영역에서 의사의 시진에 의존하던 진단을 AI 알고리즘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의 버금가는 진단적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에서 폴립을 디텍션하는 알고리즘도 FDA를 통과해서 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콥이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작은 폴립을 디텍션해서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내시경만 가지고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30% 정도 더 향상된 디텍션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발전이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AI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초 단위의 시간을 수십 개로 나눈 만큼의 사진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러다 보니 1분짜리 수술 영상은 고해상도 CT 25개의 데이터와 그 양이 같다고 합니다. 1분짜리 영상이 이 정도의 크기인데 실제 수술은 100분이 넘으니까 그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크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현재까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수술과 관련된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문헌 조사를 해보면 세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라파로스코픽 이미지를 통해서 해부학적 구조물을 맞추는 연구가 7건, 수술 기구가 무엇인지 맞추는 연구가 18건, 지금 서전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맞추는 연구가 5건, 그리고 AI가 현재 진행 중인 수술이 어느 단계인지 알아보는 페이즈 리코그니션 연구가 8건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부분의 연구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저널에 주로 실리게 되었고, 임상 저널에는 2017년에 첫 선을 보이고 2020년에는 3건밖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논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수술의 영역에서 AI 알고리즘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연구로 35건의 라파로스코픽 히스테렉토미 비디오에서 추출한 필드 사진에서 유테린 아터리와 유레터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으로 학습 후에 약 95%의 애큐러시로 두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1의 복강경 수술 영상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유테러스, 오바리, 오비덕트, 리버, 콜론 총 5가지 구조물들을 구분하도록 트레이닝했습니다. 학습 결과 알고리즘은 95%의 정확도로 상기 구조물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에 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최재순 교수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10개의 라파로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 비디오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수술 기구를 디텍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정확도로 그래스퍼, 바이폴라, 훅, 시저 등 기구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연구 모두 컴퓨터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던 논문으로 실제 임상에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알고리즘이 해부학적 구조물이나 수술 기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You Look Only Once라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고리즘이 리얼타임으로 영상 속에 출연하는 사물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욜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가 서지컬 엔도스코피에 발표되었습니다. 76개의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 비디오를 통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시스틱 덕트, CBD, 르비에르 서커스, S4 총 4가지 구조물을 알고리즘에게 교육을 했고 이후 23개의 비디오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학습한 바 구조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알고리즘은 각각의 구조물들이 위치하는 곳에 구역을 설정해서 보여주고 있고 23개의 비디오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디텍션 했는지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실제 환자를 수술하는데 적용을 했고 경험이 많은 서전이 적절하게 트랙션을 할 때 더 명확하게 알고리즘이 구조물을 디텍션할 수 있었다고 하고 알고리즘의 사용이 바일덕트 인저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연구들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AI 알고리즘이 인간의 비주얼 콜텍스에 해당하는 영역까지는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더 발전하면은 향후 실제 임상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전체 프로시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콜텍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술은 타임 디펜던트한 프로시저로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수술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면
시간적 선후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컴퓨터 비전에 더해서 롱 쇼텀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시간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비전과 롱 쇼텀 메모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페이스 리코그니션 연구로 퍼오랄 엔도스코픽 마이오토미 영상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했습니다. 먼저 30개의 수술 영상을 총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이미지와 시간 정보를 알고리즘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교육한 뒤에 20개의 테스트 셋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확인을 해 보았고 87.6%의 애큐러시로 알고리즘이 페이즈 리코그니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게 되면 알고리즘은 매번 수술 영상을 보면서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간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시저가 내가 배운 프로시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률로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서지컬 핑거프린트라고 명명하고 이는 모든 수술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라파로스코픽 슬래브 가스트렉토미를 컴퓨터 비전과 롱 쇼텀 메모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페이즈 리코그니션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85.6%의 애큐러시를 보였습니다.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과정이 서지컬 핑거프린트로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오른쪽은 수술 영상이고 가운데 보이는 그래프가 서지컬 핑거프린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수술이 루틴하게 전형적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로 보시는 핑거프린트가 계단 모양으로 예쁘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예상치 못한 어드히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생성되는 핑거프린트의 형태가 첫 수술과는 다른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술에서 핑거프린트가 생성이 되면 이들을 모두 모아보면 생김새에 따라서 분포도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분포는 아마도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가질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수술이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핑거프린트를 그리고 있다면 오퍼레이터는 더욱 주의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더 숙련된 서전의 도움하에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사후 피어 리뷰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가장 임상 적용에 가까운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136개의 센터에서 153명의 서전에 의해서 진행된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 영상 290개를 알고리즘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에게 콜리스텍토미 과정 중에 위험한 구조물이 있는 구역은 노고 존으로 다이섹션을 해도 되는 구역은 고 존으로 구분을 했고 95%의 애큐러시로 구조물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는 구역은 고존이고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구역은 노고존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이 AI 알고리즘의 도움을 통해서 고존으로 표현이 된 구역에서 다이섹션을 시작하면서 바일덕트 인저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문헌들은 가급적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첫 연구가 2017년에 발표되었고 방금 보셨던 연구는 작년 11월에 아널스 오브 서저리에 발표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만에 상당히 괄목할 발전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FDA 승인을 받은 AI 알고리즘이 수술의 영역에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수술을 더 잘하고 싶었던 욕심에 있었습니다. 아펜덱토미를 처음으로 집도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포트를 어디에 뚫어야 될지 포트는 뚫었는데 기구는 내 손 같지도 않고
에너지 디바이스는 꺼냈는데 어디를 다이섹션 해야 될지 자신이 없고, 내가 괜히 한다고 해서 오히려 환자한테는 해만 끼치는 것 같고, 또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디시전 메이킹의 연속인데 매 순간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수술은 마무리되었지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AI와 서저리에 대한 거의 모든 논문의 인트로에서는 AI의 도입이 페이션트 세이프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전의 경험은 환자의 모탈리티와 모비디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팩터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다 경험이 많은 서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서전이라도 한 명의 서전은 정해진 시간 동안 딱 한 명의 환자밖에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의 모든 수술을 모아서 서지컬 AI를 트레이닝한다면 그 어떤 인간보다 경험이 많은 인공지능 서전이 탄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바둑에서 알파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온다면 환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지컬 AI가 탄생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컴퓨터 비전을 통한 서지컬 AI에서는 수술 영상이 로우 데이터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수술 영상을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부터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등 실무적인 문제들까지 서전들의 커뮤니티에서 먼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해결해야 하는 논점들이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엮여 있어서 쉽게 의견이 일치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서전의 역할은 리더십을 가지고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함께 협업을 해서 팀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름 문헌 조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수박 겉만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평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또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문을 구해볼 수 있었는데,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지컬 AI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관련된 논문들을 검색해보면 읽을 논문이 100개 이내로 팔로우하기 아주 좋은 상태고, 오는 6월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텍스트북이 출간된 예정이라서 함께 읽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 서지컬 AI 연구에 있어서 퍼스트 크리에이터가 되지는 못했지만 패스트 팔로워로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지컬 AI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